생각 같이 하는 소방의 핵심 이론 마지막 전인 조직입니다. 조직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겠지. 역사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역사는 이제 무조건 외우세요. 다시 이제 금화제도 소재 조선시대에서는 금화도감, 수성금화도감, 금화군, 금화사, 수총기, 가보개혁의 경무청. 요거 이제 요 부분이 조금 더 아쉬웠던 게 24년 기출일 때, 24년 기출이었을 때 이 소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언제부터 제일 처음 썼느냐, 그죠? 경무청은 언제 생겼고 소방은 언제 썼냐, 그 연도가 약간 헷갈리게 말을 나온 거지, 그죠? 아쉽게도. 그래서 경무청은 94년이 맞고 소방이라는 용어는 95년이 맞지. 근데 명칭이 앞에 경무청은 94년에 생겼고 그게 소방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좀 혼란이 된 적이 있어. 그래서 약간 좀 당황해 하더라고. 그 쌤도 조금 더 난처했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지. 최초 보험회사는 1908년, 소화전은 전구공구 이렇게 배웠었고 우리가. 그리고 일제 이제 강점기라고 보통 부르죠. 요때 이제 상비 소방수 제도가 이때 들어와 있었어요. 그 경성 소방서가 1925년, 그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그다음에 미군정이 이제 들어왔는데 자치죠. 자치란 말은 경찰에서 분리됐단 말이고, 그죠? 46년에 소방위원회, 이렇게 중앙에 소방위원회, 시도에도 도에도 소방위원회가 이렇게 있었고, 시읍면에서는 소방부라고 있었고, 47년에 소방청, 이때는 뒤쪽에 생기는 소방청이 좀 다릅니다. 중앙소방위원회의 내부의 기구를 이렇게 집행기구 보고, 그 다음에 정부 수립이 48년부터 되는데, 그죠? 이때는 어느 부서에 있었느냐 보고, 58년에 소방법, 그죠? 67년에 소방법 개정, 풍수해 대책법 생기고, 그리고 69년에 어느 부서에 생겼다. 우리 소방은 어디에 있다. 그리고 71년에 자체 소방이죠. 그죠? 요때 72년에 소방본부 생기고 서울 부산. 73년에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되고. 그죠? 그래서 서울 부산은 소방공무원법을 따르고 그 외에는 경찰공무원법을 따랐죠. 그럼 75년에 민방위법이 생기고. 그죠? 이때 우리 소방은 여기에 들어가져 있고. 77년에 소방공무원법이 생겨. 모두 소방공무원법으로 바뀌었지. 참 주의. 넘어가서 78년에 중앙소방학교, 그렇죠? 81년에 우리는 이제 경력직 특정직의 공무원의 입장이 되는 거지, 그렇죠? 소방공무원법은 이렇게 82년에 개정이 됩니다. 이때 중용대에서 명시를 해줘. 신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명시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직 중 특정직이다라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보장된다라는 뜻이 나오고. 83년에 구급대, 89년에 구조대 되겠지. 92년에 이제 광역이다, 그죠? 네, 모든 시도 생기고, 94년에 방제국 신설되고, 95년에 참사 상품백화점 위에 재난관리법 생기고, 중앙 119 구조대 생기고, 그 다음에 97년에 대해서 119 구조대에 대한 형태는 이렇게 다 바뀌어 나갔다. 이게 좀 어렵지. 그리고 99년에 소방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구조구급이 명문화돼. 2003년에 대구에 참사가 일어나서 소방 4분법화되고, 200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화되고 법이 승격된 거지. 이때는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고, 그죠? 그 다음에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로 격화됩니다. 격화되고, 그래서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 거고. 2017년에 24년 기출이지. 소방청이 신설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청으로 올라간 거지. 그렇죠? 2020년에 국가직화 되고, 2022년에 육분법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4년에는 이건 지금 광역자치입니까? 뭡니까? 라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신분은 국가직으로 돼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신분으로 묻게 되면 이게 어느 소속이냐 어떻게 되냐를 좀 구분해서 보면 되겠지. 틀렸다 말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낼 때 약간씩 혼란을 주기 위해서 내는 건데, 신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보면 되는 거거든. 그 부분 됐고, 소방법상 법령으로 바뀐 거 법을 다 한번 보고, 그 다음 나온 형태는 조직으로 쭉 다.
그죠? 이 2024년에 기출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었던 범위인데 보고 그다음 소방 조직들에 대한 원리 등등 그죠? 기본 원리 다 알고 있는 형태고 실제로 이러한 기구들은 중앙이야, 공공이야, 민간이야, 중앙이야, 지방이야 이렇게 구분하죠. 잘 구분해 놓으세요. 넘어가서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도 뭐 나올 수 있는 범위 좀 시계가 됐으니까 사람 한번 보고. 특히나 이제 의용소방대랑은 소방서장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지역에 한정적인 형태가 많거든. 좀 어려워지면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개념이 있고 요 지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보통은 포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게 이제 끝머리다 생각하고 한번 좀 보고 가고 그렇죠? 건설 현장들 이런 것들 보세요. 자체 소방대는 나올 수가 있어. 위험물에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 정도다. 그러면 무조건 자체 소방대를 둬야 돼요. 자체 소방대를 둔다는 개념은 차량 한 대하고 차와 대원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 24시간 이제 좀 무섭죠. 그래서 12만 배 미만, 23만 배, 48만 배, 48만 배 이상 이렇게 해서 한, 둘, 셋, 넷, 한 대당 5명. 5개 탱크는 50만 배입니다. 위험물은 50만 리터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살아나왔었고 그리고 훈련교육 5가지 중에서 소방 공무원만 받는 것은 현장 지휘, 모든 소방 공무원이 받는 것은 임명 대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고. 용수시설 이상 문제입니다. 봐놓고. 그래서 밑에는 소방신호 기출 문제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방의 기능들 쭉 읽어보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재안전조사들 읽어보고. 화재조사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연소 측면에서 보게 되는 것들은 패턴이라는 말을 배우거든. 패턴은 불이 타고 난 다음에 남은 흔적을 얘기해. 남은 흔적을 이게 조사하는 이유는 화재조사의 특징상이 화재조사 이후거든. 불은 어디서 났고 발화점이 어디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든. 그걸 찾는 방법들이지. 특히나 중요한 형태는 액체 쪽에서. 액체는 유동성을 가지잖아. 흘러가잖아.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포 패턴은 쏟아졌을 때. 쏟아진 부분과 안 쏟아진 부분 좀 더 튀겠지. 스플래시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끓어 넘치는 거. 점처럼 막 튀는 거. 고스트 마크 있잖아. 타일 같은 데 스며들었다가 이 괴기영화 보면 바닥에 딱 돼 있죠. 대저택에 가보면. 틈새로 스며든 거. 도넛 주의해야 된다. 요렇게 웅덩이 지게 되면 불이 났어. 그래서 불 꺼진 흔적을 딱 봤더니 바깥쪽을 좀 더 많이 타고 내부가 좀 덜 탄 거야. 그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면 내부에는 이렇게 휘발이 좀 높거든. 휘발하는 이런 층들이 오는 복사열을 차단해. 그래서 좀 덜 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도넛 효과 이렇게 보는 거지. 레인보우 이펙트는 쌤이 얘기했었다 그죠? 뭐요? 비 오는 날 주유소를 지나가 보면 바닥에 무지개가 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인보우 이펙트예요. 됐고 목재 완강열 외우고 완강열 얼만큼 깊이 있게 탔냐 탄화심도 그죠? 700, 900, 1100 삼각형 반원 구형 마무리하자. 발화부 추정 됐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 보고 가세요. 대상만 보고 가자. 대상만. 이런 것들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다. 나머지 쭉 보고 화재 예방 그죠? 예방 조치 이런 것들 뭐 금지행위다 정도 보고 됐고 특수가연물 어렵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종류 정도는 보고 갈 것 같아. 근데 어려운 것은 이 본 내용이 진짜 어려워. 이것들을 새벽 약간 걱정되네. 그렇죠? 이 정도 외울 수 있는 사람 잘 없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소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이제 위험물에서는 뭘 배웠어? 인화성 고체를 배웠어. 인화성 고체는 40도 미만인데 가연성 고체가 있거든. 가연성 고체는 40도 이상부터 출발해. 40 이상, 100 이상, 200 이상. 그런 것들은 또 뭐가 달라집니까? 온도만 올랐어요. 아니 연소열이 8, 연소열 8, 융점 녹는점 100 이렇게. 이 정도만 보고 참고지만 불을 사용할 때 이건 좀 찝찝하지만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최근에 고체 연료 중요하고 그죠? 용접 용단 공사 현장 많이 생겨. 그리고 음식점 많이 생겨. 그런 조건은 보고 가세요. 넘어가고 소방 공무원에 대한 임용 용어들 이해하고 특히나 이제 강임과 강등은 다른 규명입니다. 그죠? 다 알고 있고 인사위원회 보고 가고 징계위원회 보고 가고 그죠? 징계위원회는 요렇게 딱 소방정 이하는 소방청 또는 소방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0 이상은 국립소방연구원, 경 이하는 중앙소방 학교 또는 119 구조본부 이렇게.
그다음 승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근속, 그렇죠? 승진 시험 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다음에 근속 승진은 그렇죠? 뭡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시험 안 쳐도 진급이 자동으로 되는 거. 그렇죠? 자동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원래는. 그렇죠? 바람직하지는 않지.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이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근무했으니까 무조건 자동으로 이제 진급을 시켜라. 위로는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 보통 보면 이제 위로 퇴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영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이 그죠 임명하는 거하고 임용하는 과정이랑 청장이 대신할 수 있는 거랑 이런 것들. 넘어가서 승진은 조금 더 어려워지면 그 다음 페이지니까 참고하고 이제 징계 시험에 나오지. 징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1구 특수구조대 종류 한번 보고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지금 출동 구급 출동에 대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사항 제외되는 거. 1, 2급의 업무 범위, 그죠? 1급은 2급의 모든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다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그죠? CU, MD, 그죠? 긴급, 그리고 응급, 비응급, 지연, 적황, 노크, 이렇게. 그리고 ABCD, 그리고 환자의 의식 상태에 따른 평가하는 것들은 AV, PU. 이번 쌤이 농담 삼아 아퍼. 아퍼 해봐라 빨리 아퍼. 샘플. 딱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두 문제 맞췄다 생각. 두 문제. 화이팅. 두 문제 다잉.